이름도 없이 태어난 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돌쇠라 불렀습니다. 그 돌쇠가 평생 단 한 번도 남을 등진 적이 없었는데 세상은 끝까지 그를 밟으려 했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다. 돌쇠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었다. 그냥 부르는 말이었다. 억세게 생겼으니 돌쇠, 소처럼 일하니 돌쇠. 양반집 사랑채 마당에서 15살부터 물 깃고 장작 패고 말 먹이는 일을 했다. 이름을 물으면 주인 영감이 웃었다. 청것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고. 그래도 돌쇠는 웃었다. 원래 그런 얼굴이었다. 억울해도 웃고 배고파도 웃고 맞아도 금방 웃었다. 주인 집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피하고 또 웃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게 더 불쌍하다고 했다. 저놈은 서러운 줄도 모른다고. 그러나 돌쇠는 알았다. 그냥 울면 더 맞으니까. 웃으면 덜 맞으니까. 그게 그가 세상에서 배운 첫 번째 지혜였다. 18이 되던 해봄, 돌쇠는 처음으로 글자를 보았다. 주인집 서재를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었다. 뭔가 적혀 있었다. 뭔지 몰랐다. 그냥 모양이 신기했다. 삐죽삐죽하고 구불구불하고 어떤 건 반듯하고. 돌쇠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다. 주인 아들이 지나가다 뺏어갔다. 뭘 보느냐고, 청것이 글씨는 봐서 뭐하냐고. 그날 밤 돌쇠는 잠을 못 잤다. 글자가 머릿속에 남았다. 그 모양들이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기억나는 대로 그려봤다. 엉터리였지만 그려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걸 읽을 수 있으면 어떨까?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 씨앗이었다. 마을 서당 훈장은 천민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당연했다. 돌쇠는 그래서 몰래 들었다. 서당 단밖에 쪼그리고 앉아서 훈장 목소리를 들었다. 비가 와도 앉아 있었다. 발각되면 쫓겨났다. 다음 날 또 왔다. 또 쫓겨났다. 또 왔다. 훈장이 어느 날 나와서 돌쇠를 내려다봤다. 쫓아낼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들어갔다. 그날부터 쫓아내지 않았다. 단밖에 앉아서 듣는 것까지는 막지 않았다. 말 한마디 없이. 그게 훈장이 돌쇠에게 해준 가장 큰 일이었다. 계절이 3번 바뀌었다. 돌쇠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느렸고 틀렸지만 읽었다. 쓸 수도 있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종이는 없었다. 붓도 없었다. 먹도 없었다. 그래도 썼다. 그리고 그해 겨울, 돌쇠는 처음으로 연희를 만났다. 연희는 이웃 마을 대장장이의 딸이었다. 반상의 구분으로 따지면 돌쇠보다는 나은 처지였다. 양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병으로 눕는 바람에 16부터 혼자 밥벌이를 했다. 삭바느질을 했고 나무를 팔았고 어떤 날은 남의 집 빨래를 했다. 손이 거칠었다. 웃음은 많았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장터였다. 돌쇠가 주인집 심부름으로 나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고 연희는 나물 다발을 들고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나물이 다 쏟아졌다. 돌쇠가 주었다. 말없이 하나씩 다 주어서 건넸다. 연희가 고맙다고 했다. 돌쇠가 웃었다. 연희도 웃었다. 그게 다였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돌쇠는 그날 이후 장터에 심부름이 생기면 같은 길로 돌아갔다. 이유를 스스로도 몰랐다. 그냥 그 길이 좋았다. 어떤 날은 연희가 있었고 어떤 날은 없었다. 있는 날은 잠깐 눈이 마주쳤다. 없는 날은 그냥 돌아왔다. 연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그를 아냐고 물었다. 돌쇠가 조금 안다고 했다. 연희가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어떻게 배웠냐고 물으려다 말을 바꿨다. 어디서 배웠냐고. 돌쇠가 담 밖에서 들었다고 했다. 연희가 한참 돌쇠를 봤다. 그날부터 연희는 종이를 가져왔다. 삭바느질하다 남은 종이 끄트머리 쓰다 남은 먹 묻은 천. 돌쇠는 그것들을 받아서 밤에 글을 썼다. 연희가 가끔 모르는 글자를 물었고 돌쇠가 흙에 써서 보여줬다. 그렇게 둘이서 같이 배웠다.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아닌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었다. 돌쇠는 그 시간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것인 것 같았다. 22살이 되던 해 돌쇠는 뺨을 맞았다. 주인집 둘째 아들이었다. 이유는 없었다. 마당을 쓸다가 먼지가 날렸다는 것. 그게 이유라면 이유였다. 돌쇠는 맞고 고개를 숙였다. 화가 치밀었다.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그러나 웃었다. 또 웃었다. 그날 밤 연희를 만났다. 돌쇠는 말하지 않았다. 뺨이 아직 부어 있었는데도 연희가 먼저 봤다. 아무 말 안 했다. 그냥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책이었다. 낡고 해진 책. 천자문이었다.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모았다고 했다. 삭바느질 품삯을 아껴서 산 거라고. 돌쇠는 그 책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연희가 말했다. 공부해서 뭔가 되라고. 이 꼴로 평생 살지 말라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돌쇠의 가슴 어딘가를 세게 쳤다. 돌쇠는 더 공부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읽었다. 기름이 없어서 달빛으로 읽었다. 달도 없는 날은 외웠다. 글씨가 나빠서 나뭇가지로 모래에 수백 번 썼다. 손가락 끝이 굳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밟으려 했다. 주인 영감이 알았다. 청것이 글을 배운다고, 버릇없다고, 분수를 모른다고. 심부름을 2배로 늘렸다. 잠잘 시간이 줄었다. 그래도 읽었다. 줄어든 시간에 더 읽었다. 그 겨울 연희 아버지가 세상을 떴다. 돌쇠는 장례를 도왔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3일을 꼬박 도왔다. 연희는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돌쇠는 그 옆에서 그냥 있었다. 말없이 필요한 걸 했다. 물을 떠오고 장작을 패고 밥을 지었다. 사람들이 수군댔다. 청것이 양인 집에 드나든다고. 돌쇠는 들은 척 안 했다. 연희도 들은 척 안 했다. 25 해봄이었다. 나라에서 특별 과거를 연다는 소문이 돌았다. 신분을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 반은 거짓말 같았다. 조선에서 천민이 과거를 본다는 건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소문은 소문이 아니었다. 실제로 방이 붙었다. 읍내 담벼락에 방문이 나붙었다. 돌쇠는 그 방을 읽었다. 3번 읽었다. 천천히. 글자 하나씩 틀리지 않게. 맞았다. 신분 불문이었다. 돌쇠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설레서가 아니었다. 무서워서였다. 자신이 없었다. 그를 알았지만 과거를 볼 만큼인지 몰랐다. 양반 자제들은 어릴 때부터 배웠다. 돌쇠는 담 밖에서 훔쳐들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 연희에게 말했다. 연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돌쇠가 다 말하는 동안. 그러다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나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1000조각에 싼 것이었다. 폈다. 돈이었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돌쇠가 보기엔 많았다. 연희가 모은 것이었다. 오래 모은 것이었다. 돌쇠는 알았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연희가 밥을 얼마나 굶었을지, 손이 얼마나 더 거칠어졌을지. 돌쇠가 받지 않으려 했다. 연희가 그의 손을 잡아 억지로 쥐어줬다.
그리고 말했다. 딱 한마디였다. 당신이 되는 걸 보고 싶어? 돌쇠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오래 얼굴을 들지 않았다. 어깨가 떨렸다. 소리는 없었다. 그냥 떨렸다. 평생 웃으며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과거장은 돌쇠가 본 것 중 가장 큰 곳이었다. 천막이 쳐지고 관리들이 오갔다. 응시자들이 줄을 섰다. 대부분 양반 자제들이었다. 비단 도포에 갓을 단정히 쓴 사람들. 돌쇠는 무명 적삼을 입었다. 낡았지만 연희가 전날 밤새워 꿰매준 것이었다. 바느질이 촘촘했다. 관리가 신분을 물었다. 돌쇠가 대답했다. 천민이라고. 주의가 술렁였다. 관리가 방문을 확인했다. 신분 불문이 맞았다. 통과시켰다. 뒤에서 누군가 웃었다. 저게 감히 과거를 보러 왔다고. 돌쇠는 들었다. 웃었다. 자리에 앉았다. 문제가 나왔다.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처음엔 첫 획을 긋고 나서 떨리지 않았다. 글자가 나왔다. 문장이 나왔다. 모래에 나뭇가지로 수천 번 썼던 글자들이 붓끝에서 나왔다. 느리지 않았다. 해가 중천을 넘었다. 돌쇠는 다 썼다. 마지막 글자를 쓰고 붓을 내려놓았다. 손을 봤다. 굳은 살이 박인 손. 먹이 묻어 있었다. 처음으로 붓을 잡은 손이 아니었다. 결과는 보름 뒤에 나왔다. 방이 붙는 날 돌쇠는 읍내에 가지 않았다. 무서웠다. 연희가 갔다. 혼자 한참 만에 돌아왔다. 돌쇠는 마당에 서서 기다렸다. 연희의 얼굴이 보였다. 표정을 읽으려 했다. 연희가 달려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쇠의 손을 잡았다. 꽉. 눈이 빨개져 있었다. 울었던 것이었다. 기쁨으로. 돌쇠의 이름이 방에 있었다. 합격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관직은 낮았다. 처음엔 말단이었다. 그래도 관복을 입었다. 관복이 몸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다. 며칠 동안 이상했다. 그러다 익숙해졌다. 주인 영감을 마지막으로 본 건 첫 출근 날이었다. 길에서 마주쳤다. 주인 영감이 돌쇠를 알아봤다. 멈칫했다. 돌쇠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인사였다. 그게 다였다. 더하지 않았다. 원망도 없었다. 이상하게도 진짜로 없었다. 그 사람이 밟았기 때문에 더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어딘가 있었다. 돌쇠는 일을 잘했다. 화려하지 않았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냥 주어진 일을 정확히 했다.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들었다. 끝까지 들었다. 아는 게 있으면 알려줬다. 모르면 찾아서 알려줬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났다. 저 관리는 천민 출신인데 일을 잘한다고. 욕심이 없다고. 뒤가 깨끗하다고. 몇 년이 지났다. 직책이 올라갔다. 돌쇠는 그 이름을 버렸다. 관직에 오르며 이름을 받았다. 이강, 강할강. 관찰사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러나 연희는 계속 돌쇠라고 불렀다. 이강이라고 부르면 어색하다고. 돌쇠가 돌쇠지 뭐가 이강이냐고. 돌쇠는 그때마다 웃었다. 예전과 같은 웃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참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다. 연희와 혼례를 올린 건 합격하고 이듬해 봄이었다. 혼례가 크지 않았다. 마을 사람 몇이 모였다. 밥을 나눠 먹었다. 술이 있었다. 연희가 수줍게 웃었다. 돌쇠가 봤다. 올해 이 사람이 천자문을 사줬다. 종이를 가져왔다. 당신이 되는 걸 보고 싶다고 했다.
그 한마디가 여기까지 데려왔다. 혼례가 끝나고 밤에 돌쇠는 마당에 혼자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별이 많았다. 어릴 때도 이 하늘을 봤다. 뺨을 맞던 날도, 배를 골턴 날도, 단밖에 쪼그리고 앉아 글자를 훔쳐듣던 날도 같은 하늘이었다. 하늘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그 하늘 아래 서 있는 사람이었다. 연희가 나왔다. 말없이 옆에 섰다. 어깨가 닿았다. 돌쇠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연희도 올려다봤다. 한참이 지나서 돌쇠가 말했다. 하늘이 참 넓다고. 연희가 대답했다. 원래 그랬다고. 당신이 고개를 못 들고 살았던 거라고. 돌쇠는 웃었다. 이번엔 진짜로